여기에 한 눈물의 여왕이 난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 개새끼. 내가 만났던 놈들은 다 개새끼. 인생 끝자락에 선 남자에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가득 채워지게. 도대체 이들에게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느 직장인 여성 같지만 엘베에 부장님 타는데 나도 모르게 순간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 있지. 그날의 그 축축한 기운이 그냥 느껴져. 다른 동료들과는 조금 벽이 느껴 보이는 여자. 사내 동호회에서 땀나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봐. 이전에 너네 동호회? 얜 동호회 안 하잖아. 아, 맞다. 얘 안 한다. 하나도? 지원금도 나오는데 왜 안 해? 두세 개씩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왜냐하면 그냥 오늘 나랑 가자. 이 사람들과 미정이는 사는 곳이 달랐기 때문이죠. 왜 안 해?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집이 멀어서요. 집이 어딘데? 삼포시요. 용인 쪽인가? 수원 근처. 하지만 사는 곳의 거리도 멀지만 왠지 사람들과의 거리도 멀어 보이는 미정이. 저 먼저 일어날게요. 왜? 벌써 가게? 마차 시간이 다 돼서. 얘 집 멀어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오랜만이다. 그리고 삼남매의 첫째지만 집이 어디냐길래. 야, 그래도 적어도 경기도 남부냐 북부냐. 남매 중 가장 철없는 언니 기정. 그래요? 그러더니 삼청동에서 보재. 씨. 뭐라 말이야. 야, 우리나라 총 어디서 파냐? 이게 뺨석대로는 분이 안 풀려. 총을 그냥 새빵 쏴버려야지 진짜. 근데 그런 놈을 소개시켜줘? 내가 한 번 갔다 온 건 아무 말 안 해. 요즘 세상에 그게 뭐 흠이야? 그런데 철없는 것도 없는 건데 야, 근데 애 딸린 호래비가 말이 되냐? 일단 기정이는 옆 좀 보면서 살아야 하는 팔자였죠. 이게 되니? 야, 애가 중2란다. 중2 알지? 이 뇌의 회로가 동물인지 고장난 사이보그인지 가는... 아이 있는 사람끼리 결혼해서 잘 사는 집들 많어. 서로 자식 소중한지 알고. 그런데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자리에 소개팅남의 누나까지 왔네요. 왜 아무 말도 하지 말래? 싸웠니 둘이? 너는 애 생일날 그러고 싶니? 그렇게 된 말입니다. 태어났을 때 요만해가지고 왜 여기 사람이 되나 싶었는데 어떻게 여기 살이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사람이 되나 싶었는데. 근데 이때 고깃집에서 원래 그렇게 작게 말해요? 힘들어. 나 너무 많이 마셨어. 야, 늦었다. 가자. 그리고 또 하필 이 남자는 미정이가 가끔 회사에서 마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결국 친구마저 손절. 그렇게 이 상황에 태호는 한마디 하게 됐죠. 감사합니다. 제가 비록 이혼했지만 제 인생에서 제일 잘한 게 결혼이에요. 어디 가서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만나겠어요? 어떻게 아는 사이인데? 같은 회사. 그럼 진작에 아는 척을 좀 하지. 넌 그냥 얼굴만 아는 정도야. 같은 팀도 아니고. 결국 오늘도 고된 서울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이 삼남매. 그리고 전국구로 유명한 구씨의 고된 하루 일과 시작. 그런데 미정이네 집에서 일하는 구씨는 참 말이 없는 인간이었죠. 그리고 그런 구씨를 그러려니 하며 무시하는 미정이와 말없는 구씨와는 완전히 달랐던 창희는 아니 아버지 좀 이게 제가 지금 억지 부리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보면 그게 맞잖아요. 교통비보다 싼데 전기차가. 무조건 차라고 반대만 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열변을 토하고 있었죠. 차값을. 그러니까 싼 걸로. 또 할부? 하지만 아버지의 빗장수비는 어마무시해서 제가요. 그걸 또 개드립으로 승부 보는 창희. 차도 없고요. 경기도민이에요. 어떻게 연애를 하고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모든 역사는 차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제가 차가 없습니다, 아버지. 어서 키스를 해요, 남녀가.
소환사 한 명이 게임을 종료했습니다. 그렇게 이 숟가락이 잘못하면 자신의 미간으로 올 것 같아서 급하게 화재를 진압하는 창희 사실 이거 차도 제가 몰래 사가지고 어디다 짱 박아놓고 제가 안 산 척 할 수 있어요. 였지만 근데 그러고 싶지가 않다고. 숨겨라. 제발 좀 숨겨라. 어쨌든 저녁밥을 먹고 오늘도 어김없이 저녁 혼술을 하고 있는 구씨에게 반찬을 배달하는 미정이. 내일은 9시까지만 오면 된대요. 그리고 그런 미정이에게 구씨는 딱히 할 말이 없어 보였죠. 하지만 다음날 낮에 다시 아버지 일을 도우러 오는 구씨를 마주한 미정이는 구씨처럼 딱히 할 말이 없어 보였죠. 아무튼 그래도 기분 좋은 하루의 시작을 맞이한 미정이는 볼링 동호회 갔었다면서요? 어땠어요? 괜찮죠? 거기가 오늘도 회사 내 행복지원센터에 불려나가 만족도가 꽤 높은 동호회예요. 더 둘러보고 결정할래요? 동호회 가입 협박을 받게 되는데 동호회 꼭 해야 되나요? 뭐 꼭은 아니지만 인간관계만 좋으면 다리만 하니까 일의 능률도 오르고. 그런데 이런 일의 능률이 오르지 못한 사람이 미정이 말고 여기 둘이나 더 있었습니다. 자네도 동호회 안 들었나? 네. 관심병사 같은 건가? 내성적인 사람은 그냥 내성적일 수 있게 편하게 내버려두면 안 되나? 집에 가서 아이를 챙겨야 돼서요. 그렇게 상담을 끝내니 땡큐. 산 너머 산이 시작된 하루. 아, 이게 아니지. 이게 아니지. 이것도 여기까지. 컬러는 또 이건 더 아래로. 붉게, 강조. 결국 참았던 눈물이 터져버리는 미정이와 대비되는 카페 밖을 지나가는 미정이의 동료들. 가시죠. 미정이 소개팅 시켜줄 만한 남자 좀 알아보라니까요. 제 주변엔 딱히. 여자들이 봤을 땐 미정이 진짜 이쁜데 착하고 남친 없는 게 이해가 안 가. 이쁘죠? 이뻐요. 눈, 코, 입 하나하나 뜯어보면 이쁜데 근데? 전체적으로 좀 평범하잖아요. 매력이 없달까? 그렇게 모두가 의아한 대화를 들으며 오늘도 고된 회사 생활을 끝낸 미정이는 신용대출은 연체가 5일 넘어가면 카드도 정지되고 문제가 복잡해져요. 그래서 함부로 신용대출 받아서 돈 빌려주는 거 아닌데. 또 다른 심란한 상황을 마주해야 했죠. 잔금이 얼마 남아있는지는 아시죠? 1,548만 4천 원을 매달 150만 원 정도씩 상환해야 되는데 도대체 미정이는 누구에게 이런 돈을 빌려줬던 걸까요? 조만간 집으로 우편물이 발송될 거예요. 은행에서 연락 왔어. 대출 받은 거 연체되고 있다고. 어떻게 된 건지 전화 줘. 하지만 결국 독촉장 우편물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던 미정이는 문득 독촉장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관상을 생각해냈고 혹시 우편물 좀 받아줄 수 있나 해서요. 그렇게 매번 할 말 없던 구씨에게 할 말이 생기게 됐죠. 집에서 받으면 안 되는 게 있어서. 그리고 몇 시간 뒤 고된 일과를 끝낸 구씨는 발견합니다. 수고했어요. 씻고 와 밥 먹어요. 연민석은 여기 아닌데? 예, 맞아요. 이건 또 저기네? 여기에요? 저기. 그렇게 구씨는 삼포시 사람들 중 처음으로 미정이의 속사정을 알게 됐고 우편물 왔는데. 이따 들릴게요. 전 이 둘이 서로 가던 길 가면서 말하는 게 제일 재밌더라고요. 다녀왔습니다. 구씨가 뭐래? 웬일로 먼저 말을 다 건데? 그릇 가져가라고.
이따 가져간다고 했어. 그렇게 엄마에게 나이스하게 거짓말을 하고 고마워요. 다시 한번 구씨에게 부탁하는 미정이. 여기다 좀 둘게요. 집엔 둘 데가 없어서. 누가 볼까 봐. 은행에선 등본상 주소가 아니면 주소 변경 안 해준다고 해서 여기로 주소 옮겨놨어요. 죄송해요. 급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한 번의 위기는 넘겼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던 미정이. 연체가 5일 넘어가면 신용카드 정지된다고 해서 일단 이번 달 건 내가 막았어. 연락줘. 그리고 이런 상황에 놓일수록 오늘 침밥줘에 비노식 있어? 직장 동료들의 천진난만이 그저 부럽기만 한 미정이었는데, 그렇다면 미정이의 침밥조는 그렇게 이 참담한 사태에 부장님은 울분을 토했지만 이건 무작위 추첨 아닌 것 같아. 동호회 안 하는 사람들만 모아놓은 거잖아. 저 하는데? 해? 네. 이러면 또 할 말이 없는데. 동호회 아무것도 안 하세요? 응. 두 분도? 네. 그렇게 얼른 이곳을 벗어나고 싶었던 아이스 아메리카노 2개 하고 따뜻한 아메리카노 하나 하고요. 소민님은 뭐? 아유. 아도 하나 주세요. 소민님은 빠르게 이 침밥조에서 탈주를 시전했고 결국 또다시 뭉친 트리오. 밥 먹는 시간까지 사람 부담스럽게. 내가 회사 전직은 다 알아야 돼? 다른 부서 사람들이랑 친하게 지내서 뭐 하려고? 내 부서 인간들이랑도 힘든 판에. 학교 때 오락부장들만 모아놨나? 동호회 드나봐라. 한편 그 시각 박진우 이 팀장이랑 헤어졌어? 또다시 시작된 박진우 이사의 사내 커플 도장 깨기 소식에 여직원들이랑은 다 사귀어서 이제 더 이상 사귈 여자도 없고 한동안 조용하겠네. 또다시 심란해지는 기정이었죠. 경영지원팀의 새로운 여직원이랑 썸 탄다는 소문이 있어? 사내 연애 중독도 아니고 한 회사에서 계속 딴 데는 여자가 없나. 우리 박진우 씨 또 여자가 바뀌었나 보네? 나는 아는 사람 같아. 하도 들어가지고. 그놈은 그렇다 쳐. 난 여자들이 더 이해가 안 돼. 그렇게 기정이가 분개하자 회사에 그 인간이랑 사귀었던 여자가 줄줄이야. 이해 안 해도 돼. 난 네가 이해가 안 돼. 또다시 시작된 창희의 밀착 마크. 세상 남녀들이 다 너처럼 남자도 하나 사랑도 하나 하나가 아니었어도 하나였던 척 너밖에 없었던 척 뭐 그러고 살아야 돼? 그들만의 리그야 네 리그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두라고 놀게. 그렇게 이니시 걸고 깔끔하게 Q평 2평을 끝낸 창희에게 왜 나만 건너뛰어? 궁극기로 대응하는 기정이. 미치겠다. 박진우도 취향이라는 게 있겠지. 내가 10위 안엔 들어. 라고는 말했지만 어째 박진우 이사의 로또는 로또도 나만 건너뛰어. 유부녀도 받고 새로운 직원도 받고. 왜 항상 자신을 스킵하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는 기정입니다. 나만. 그냥 대놓고 물어봐. 왜 나만 건너뛰냐고. 그래서 친구 말 따라 대놓고 말해보는 기정이. 저 뭐 한 가지 물어봐도 돼요? 네. 지금까지 그 로또 여자들한테 얼마나 주셨어요? 무지 좋겠죠. 여자한테만 준 건 아니고. 근데 전 한 번도 안 주셨다는 거 아세요? 죄송해요. 저도 저한테 너무 놀래서요. 그렇게 결국 이렇게 원색적으로 튀어나오는구나. 올겨울엔 꼭 사랑할 거거든요, 아무나. 긴장하지 마시고요. 시작된 이러다 죽는 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지 말자. 아무나 사랑하자. 난 또 작정하고 달려던 관계에서도 사랑이 막 샘솟. 무호흡 한풀이를 시전한 기정이와 이따 놨다 해보자. 저를 아무도 안 건드려요. 다들 절 건너뛰어요, 이사님처럼. 의외로 카운슬링에 재능이 돋보이는 박진우 이사. 뼈가 부러지는 것 같은 자존심의 상처를 견뎌가며 듣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남자는 좋아하는 스타일이 안 변해요. 친구놈들 새로 사귀는 여자 소개시켜준다고 해서 나가서 보면
전에 사귀던 여자들이랑 똑같아요. 좋아하는 인간상이 다른 거예요. 내가 아는 그 남자다움이 있어요. 생활이네요. 뭐 이벤트니 뭐니 달달함 그런 거 별로 관심 없고 그 사람의 삶에 대한 태도가 제일 중요해요. 중심을 보는 거죠. 그렇게 어느 정도 길을 알아낸 기정이와는 다르게 조금 더 길을 잃어가는 미정이었습니다. 뭐 좀 물어보려고 하는데 연락이 안 돼서. 선배 여기저기 돈 꺼달라고 해서 사람들하고 애매해진 것 같더라. 사업한다고 들떠서 떠들고 다닐 때부터 내가 불안불안하다 했어. 한국 완전히 정리하고 태국 갔대. 그렇게 자신에게 돈고 간 놈의 행방을 듣는 것도 벅찬데 누구한테 갔겠니? 세영 언니한테 간 거지. 더 미정의 자존심을 짓밟는 소식 하나. 세영 언니가 먼저 불렀다는 얘기도 있고 사귀었다 헤어졌다 반복하더니 결국 내가 먼저 해볼까? 야, 미정이 너무 귀엽지 않니? 귀여워. 그렇게 미정은 점점 자신의 엇갈리는 겉과 속을 붙잡을 수 없었는데 회사를 마치고 온 어느 날 그런 자신보다 자신을 더 붙잡지 못하는 사람을 발견하게 된 미정이었죠. 밥 먹으라고 갔더니 여기가 시커매서 피떡이 돼서 자다 일어나. 응? 얼굴이 왜 그러냐니까 지도 거울 보고 놀래. 술 먹고 자빠져서 술김에 아픈지도 모르고 잔 거지. 어서 뭐 하러 왔대요? 내가 알아. 뭐 물어보면 대답이나 시원시원하게 해. 뭐라고 불러야 되냐니까 부가입니다. 그런데 다음날 혹시 언니도 괌 가요? 뜬금없이 무슨 괌을 가? 난 언니도 가면서 너한테 비밀로 하는 줄 알고 기분 좀 그랬는데? 평소라면 그냥 넘겼을 일이 한수진하고 김지 걔네도 휴가 때 괌 간대요. 내일 속닥거리다가 내려가면 딱 멈추고. 오늘따라 유난히 더 크게 다가와 버린 미정이었지만 한수진이랑 언니는 되게 친한 줄 알았는데. 나 돈 없어. 늘 그렇듯 자동적으로 미소를 보이며 자신을 다독여보려는 미정이 아이씨. 저 이거 보자마자 연미정 씨가 딱 떠올랐어요. 낭독이다. 결국 겨우겨우 참았던 게 낭독이다. 하필 여기서 터져버리고 말았죠. 못하겠어요. 힘들어요. 예, 그래요. 뭐. 눈 뜨고 있는 모든 시간이 노동이에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무슨 이유에서인지 지금 이 순간 생각나는 한 사람. 왜 매일 술 마셔요? 아니면 뭐해? 할 일 줘요? 술 말고 할 일 줘요? 날 추앙해요. 순간 미정이가 취한 건가 싶었던 구씨. 하지만 난 한 번도 채워진 적이 없어. 개새끼. 내가 만났던 놈들은 다 개새끼. 미정이는 지금 정말 솔직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가득 채워지게. 조금 있으면 겨울이에요. 겨울이 오면 살아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앉아서 보고 있을 것도 없어요. 공장에 일도 없고. 낮부터 마시면서 쓰레기 같은 기분 견디는 거 지옥 같을 거예요. 당신은 어떤 일이든 해야 돼요. 난 한 번은 채워주고 싶어.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사랑으로는 안 돼. 추앙해요. 그래서 얘가 도대체 뭔 소리 하는겨? 하며 나중에 몰래 또 검색까지 하는 구씨였지만 일단 당장 이 상황에선 들어가자. 어차피 할 일도 없잖아요. 내가 뭐 하고 싶은 인간으로 보여. 너 내 이름 알아? 나에 대해서 아는 거 있냐고. 미정이의 말문을 막아버리는 구씨였죠. 내가 왜 이런 시골 구석에 처박혀서 이름도 말 안 하고 조용히 살고 있겠냐.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고. 사람하고는 아무것도. 너 남자한테 돈 빌려줬지? 사내 새끼들도 여우야. 돈 빌려가고도 적반하장으로 지랄 떨면 찍소리 못하고 찌그러들려자. 알아본 거라고. 뚫어야 될 문제를 뚫어. 엉뚱한 대로 튀지 말고. 그 자식이 돈을 다 갚으면 아무 문제 없을까? 그래도 똑같을 것 같은데.
한 번도 채워진 적 없고 거지 같은 인생에 거지 같은 인간들 다들 잘난 척 아무렇게나 쏟아내는 말. 미안하다. 나도 개새끼라서. 결국 용기 내서 한 말은 허공에 찢어지고 또다시 용기 내서 한 말을 자기 스스로 찢어버린 미정이는 결국 그놈의 뻔뻔한 답을 받게 됐죠. 왜 여기저기 세영이 연락처는 물어? 딴 사람 돈은 몰라도 네 돈은 악착같이 갚았어. 알바 뛰고 뭐하고 탈탈 털어서 매달 입금했어. 고작 한 달 입금 못한 거잖아. 그리고 결국 참았던 말이 세영이한테 연락하면 돈이고 뭐가 없어. 아 진짜. 새어나온 미정이. 미친 새끼. 근데 하필 여기에 미친 새끼가 한 명 더 있다는 게 문제였고 혹시 나보고 한 소리? 어떻게 변명을 하긴 했지만 아니요, 톡 보고. 회사 생활이 더 고달파지는 건 어쩔 수 없어 보이네요. 그냥 혼자 살아. 뭐하러 아무나 사랑하려고 애쓰냐 어렵게. 하지 마. 아무도 널 사랑 안 해. 그리고 오늘도 팩트 몽둥이로 누나의 사랑 타령을 후드려 패던 창희는 연미정, 가 술 사와. 싫어. 싫어? 그럼 구신에 와서 빌려와. 문득 야, 오늘은 밖에 없는데? 한번 가볼까? 갑자기 구씨라는 남자에게 강한 흥미가 생겼죠. 모기 잡기 좋은 벽이다. 오, 다 보여. 깨끗해. 2병째일 것 같은데. 그리고 저도 한 잔. 잔이. 뭔가 슬슬 위태위태해 보이는 이때 네 눈에도 내가 한심해? 그럴 리가요. 구씨에게 오지게 털리고 온 창희. 그러나 창희는 이건 아니다 싶었는지 며칠 뒤 다시 구씨에게 가서 말했죠. 그날 죄송했어요. 제가 술 취해서 오바했어요. 근데 저 그렇게 무리한 놈은 아니에요. 가끔 술도 같이 마시고 친하게 지내요. 뭐라고 불러야 돼요? 제가 성밖에 몰라서. 저는 85년생. 그렇게 염치 남매에게 마성의 매력을 뿜어내는 구씨. 형이라고 할게요. 그런데 다음 날 오늘 잠시 센터에 들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다시 소환사 협곡에 소환당한 트리오는 진짜 인권위 신고해버릴까? 문득 그냥 우리끼리 하죠. 아무거나. 계속 불러댈 것 같은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죠. 셋이 한다고 하면 의심할 텐데 뭐 하냐고 하면 없는 거 뭐 없나? 이미 있는 거 말했다가는 걷다 껴넣을 거란 말이야. 우리 진짜로 하는 건 어때요? 그렇게 드디어 자신들만의 크루를 만들게 된 트리오. 해방 클럽. 해방이 하고 싶어요. 어디에 갇혔는진 모르겠는데 꼭 갇힌 것 같아요. 해방. 좋다. 그리고 여기 좋지만은 않는 한 사람. 해방이 뭐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1945년에 해방됐지만 저희는 아직 해방되지 못했습니다. 회방 놓고 싶어하는 표정의 센터 직원. 근데 우리 진짜 뭐 해서 해방돼야 되는 거야? 뭐 해야 돼? 그것부터 생각해 보기로 하죠. 뭐해서 해방돼야 되는지. 그리고 해방클럽 사람들의 말에 문득 지난 밤의 일이 떠오른 미정. 넌 누구 채워준 적 있어? 그렇게 미정이는 말합니다. 혹시 내가 추앙해 줄까요? 필요한 말이에요. 아니 무슨 인력소 직원 소개해주듯이 말하냐. 그런데 이런 미정이의 골 때리는 매력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전 양반 생전 누구 일 잘한다고 하는 소리 내가 못 들어봤는데 굿씨 아주 이뻐 죽어. 우리 미정이 말고 누구 칭찬하는 소리 처음 들어보네. 어려서부터 얘만 마음에 들어 했잖아. 오늘도 여전히 끈기 있게 싸우는 기정이와 창희 때문에 눈을 부라리고 저기 지나가다가 두개골 뚜껑 열려버린 미정이를 보며 아, 그것도 왜 애한테 오를.
점점 알 수 없는 감정이 느껴지는 구 씨였고 그리고 밤에는 미정이 걔 조심해야 돼요. 갑자기 욱해요. 욱할 때 보면 무서워요. 하루 종일 힘들어 죽겠는데 진짜 집에서도 뜬금없는 창희의 플러팅 때문에 에어컨 마음껏 트는 집에서 혼자 살고 싶어요. 사람 목소리 안 들리는 곳에서. 형은 내 로망이에요. 혼자 사는 거. 더 알 수 없는 마음을 느끼는 구 씨였죠. 하지만 여기서 제일 알 수 없는 건 아마도 흑장미 미용실은 30조 짜는데 왜 나한테는 40이냐고. 그 집은 저 상부장 없이 하부장만 한 거고요. 어쩌다 이러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구 씨의 과거겠죠? 됐고 도로 그냥 떼가. 다 떼가. 사장님. 아니 왜? 잠깐 갔다 올게. 어딜? 누구요? 아유, 이걸 어떻게 받아왔대? 아유, 고마워서 이거. 그런데 뭔가 좋은 일을 해놓고선 기분이 좋아 보이지 않는 구 씨. 어떻게 했길래 그 고약한 노인네가 순순히 돈을 줬을까? 그 원래 꼴통 같은 노인네들이 젊은 남자 앞에서 찌끌 못해요.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그런데 미정이 아빠도 왠지 기뻐 보이진 않네요. 고구마 줄기 좋아하는 것 같다고 드시래요. 똑같던데 아저씨랑 너랑. 아니 왜? 자기가 받아야 될 돈인데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주눅드는 거야. 받아줘? 좋게 해봐라. 돈 나오나. 한때 알았던 사람하고 끝장 보는 거 못하는 사람이 못해요. 돈 못 받는 거보다 자기 자신까지 밑바닥으로 내던져가면서 험한 꼴 보는 게 더 힘들어요. 미안하다. 술권 주제. 나도 개선의 의지가 없고 너도 개선의 의지가 없고. 그런데 이런 구 씨의 냉소를 무의식적으로 느꼈던 걸까요? 오늘따라 입 무거운 아버지가 열을 내고 있습니다. 니들 세대는 100살까지 살아. 그럼 앞으로 60, 70년은 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 거야? 살려. 그리고 이런 아버지의 반응이 부담스럽기만 한 창희. 그렇잖아요. 뭘 그렇게밖에 더 세워요? 60, 70년을 어떻게 계획을 세워요? 나라도 5년마다 세우는구만. 그럼 그 긴 세월을 아무 계획도 없이 살 거야? 아이 그 긴 세월을 어떻게 계획을 세우냐고요. 그렇게 결국 아버지가 자신의 일을 계속 무시하는 것 같자 사내 자식이 아무 계획이 없으니까 그런 전 하나 딱딱 못 끊고 말이야. 창희 또한 터져버리고 말았고 뭐 아버지는 인생을 계획한 대로 사셨습니까? 속 터지는 딸에 말 징그럽게 안 듣는 아들의 자식 셋 낳고 뭐 농사 짓고 공장 도로 투잡 뛰면서 자가용 한 번 못 몰아보고 한여름 에어컨도 안 나오는 공장에서 그냥 푹푹 쪄가면서 뭐 그렇게 살기로 그렇게 계획하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렇게 아들의 말에 예? 그러셨어요? 뭐 말씀해보세요. 그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아버지. 정말 보고도 믿기 힘든 구성으로 준비했습니다. 국제적 명성의 주얼리 장인이 하나하나 투자 전부 다 14K 리얼 골드입니다. 그렇지만 반대편에 좋은 선수를 찾았으면 아주 아쉬움도 있네요. 확실히 선실점을 하고 나서 결과를 뒤집는다라는 것은 가끔 팀의 힘. 그런데 계획 없이 살아도 제가 원래 일주일에 10장씩 사서 드리는데 이번 주 10장은 몽땅 염 팀장님께. 어머, 애쓰셨어요. 무의식을 거슬러 가면서. 인연이 있으면 고마워요. 계획하지 않고도 계획적이게 되는 게 삶인 것 같습니다. 연어 주사로 콜라겐 재생해주면 되고요. 칼 안 대고도 15년은 그냥 젊어 보여요. 근데 고깃집에서 원래 그렇게 작게만 해요? 나 처음 보네. 고깃집에서 술 마시면서 그렇게 소곤대면서. 자신이 실수한 소개팅남의 누나이자 심각하죠. 근데 이 상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를 하면 자신의 동창이기도 한 경선을 보고 저기 네, 혹시 삼포여고 나오지 않으셨어요? 염기정. 어머, 너 염기정이니? 응. 어머, 나 염기정은 아는데 너 누구니? 너 진짜 싸게 한 거야. 우리도 그 가격에 못해. 자신도 모르게 점점 그 사람에게 접근하게 되는 기정이는 끝내 다시 태운을 보게 됐죠. 다 젖었네. 아이고. 인사해. 누나 동창 삼포여고. 얼마 전에 유림이 생일날 고깃집에서 봤다는데.
저녁 먹었어? 근데 이 남자에게 이런 면이 있었는지 몰랐던 기정이의 표정. 아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아, 저 이거 제가 사기로 한 거예요. 괜찮아. 사다. 내가 눈이 싸게 줬어. 결국 자신의 패를 태연에게 모두 거는 기정이었죠. 저 이거 선물. 그날은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냥 받으세요. 이거 저도 받은 거고 저 이런 거 잘 안 돼요. 이거 되면 잠수 타세요. 저 진짜 묻습니다. 그 남자의 삶의 태도가 제일 중요해요. 중심을 보는 거죠. 조경선 동생이다. 딸린 호랩이다. 다음에 또 오세요. 또 오세요. 아 그럼 술집 주인이 또 오라 그러지 뭐라 그래 그럼? 그렇게 기정이의 마음에 천둥번개가 치고 있는 그 순간 진짜 천둥번개를 구경하고 있었던 구씨. 그리고 그런 구씨가 계속 신경 쓰였던 미정이는 다시 한번 구씨에게 달려갔고 들어가요. 얼른 들어가요. 미정이의 행동에 왠지 많이 놀라 보이는 구씨였습니다. 그리고 폭풍우가 지나가고 다시 날씨 좋은 날 산들바람이 갑자기 미정이의 모자를 슈킹해버리는데 이 상황을 보던 구씨는 저쪽 다리로 갔다 와야지 뭐. 아이고, 저쪽이 빠르지. 다시 한번 움직여보기로 합니다. 있어봐. 자신의 지난 날을 뒤로하고 말이죠. 저기 있는데? 이 동네는 어떻게 오게 됐어요? 내리라고! 너 그대로 쭉 갔으면 뭔 일 당했다. 어떻게 알고 그랬냐? 그러니까 날 추앙해요. 그래서 봄이 되면 당신도 나도 다른 사람이 돼 있을 거예요. 확실해? 봄이 오면 너도 나도 다른 사람 돼 있는 거? 확실해. 추앙은 어떻게 하는 건데? 응원하는 거. 넌 뭐든 할 수 있다. 응원하는 거. 그렇게 삼포시 마이클 조던을 처음 목격하게 된 사람들은 어우 소름 끼쳐라. 내가 왜 소름이 끼치냐. 다들 할 말을 잃어버린 표정을 지었죠. 하지만 할 말 없어진 표정이라고 형 일반인 아니죠? 그죠? 형 국가대표였죠? 할 말이 없어 보이지 않는 창희. 아 이런 사람이 왜 여기서 꽃을 따고 있어요? 네? 헐 구시성을 가진 육상 선수가 이렇게나 많다니 혹시 이름을 오픈하실 생각이 구진서? 구자윤? 이거 이제 이랬다가 진짜 이름 나온다고. 그렇게 구씨에 대한 추앙은 창희의 몫이었죠. 갑자기 달리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지렸다 감이 딱 오는 거야. 자신의 멋짐을 숨길 줄 아는 남자가 진짜 멋진 남자지. 내가 구씨 한 방 있을 줄 알았어. 그만해라 구씨 얘기. 아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 갖고 넓이뛰기 한번 멋지게 했나 보다. 아유. 얼마나 인생이 별 볼 일이 없으면 김연아가 뛴 것도 아니고 시커먼 남자가 넓이뛰기 한 번 하고 그냥 종일 설레고 태어나서 희열, 쾌락, 황홀 이런 걸 경험해본 적이 없다. 내가 그래서 이렇게 목청껏 떠드는 거야. 이거 막 이렇게 막 떠들다 보면 이게 이상하게 희한하게 희열 비스꾸문이 아닌 이게 뭐가 나온다. 어? 어쨌든 창희의 워너비 구씨는 샀는데 소주. 받아요. 미정이에게 말했죠. 확실해? 봄이 오면 다른 사람 돼 있는 거? 추앙하다 보면 다른 사람 돼 있을 거라며. 한 번도 안 해봤을 거 아니에요. 난 한 번도 안 해봤던 걸 하고 나면
그전하고는 다른 사람이 돼 있던데. 하기로 한 건가? 했잖아. 아까 낮에. 아, 진짜 존나 멋있어. 하지만 바뀌려고 마음을 먹으니 왠지 더 주저하게 되고 이유 없이 화가 나는 구씨였죠. 저녁 먹었어요? 상관없어. 이따 뭐해요? 니네 식구들 다 있는 데서 뭐 할 수 있는데. 결국 미정이에게 한 말은 어디 가고 또다시 도돌이표 인생이 된 구씨를 보며 좋네요. 미정이는 생각했죠. 생각해보니까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 같은 사람들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 불편한 구석이 있어요. 실망스러웠던 것도 있고 미운 것도 있고 조금씩 다 앙금이 있어요.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혹시 그게 내가 점점 조용히 지쳐가는 이유 아닐까? 늘 혼자라는 느낌에 시달리고 버려진 느낌에 시달리는 이유 아닐까? 근데 이런 미정이의 마음을 느낀 걸까요? 빠꾸 없이 미정이 막내 따님 전화번호 좀. 아빠에게 미정이 번호 따는 구씨. 미정이? 네. 이게 가능할까? 자식 새끼도 이루기 쉽지 않은데.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그런 사람. 상대방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에 나도 덩달아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그냥 쭉 좋아해 보려고요. 그리고 이런 묘한 기류를 어쩌다 보게 된 기정이었고 기정이의 날카로운 말에 아무나 사랑은 내가 하기로 했어. 말이 아무나지. 진짜 아무나냐 너는? 미정이는 솔직하게 말합니다. 선혁 선배 만날 때 직장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했을 때 좋았어. 사람들이 남친 뭐 하냐고 물어보면 사업해. 그 한마디가 있어 보여서. 근데 너무 잘 나가니까 불안했어. 우린 결혼도 안 했는데. 불량으로 계속 반품 들어오고 점점 어려워지면서 어느 때보다 옆에 붙어서 잘해줬어. 들킨 것 같았어, 내가 안도하는 거. 누구랑 있으면 좀 나아 보일까? 누구랑 짝이 되면? 그렇게 고르고 골라놓고도 그 사람을 전적으로 응원하진 않아. 나보단 잘나야 되는데 아주 잘나진 말아야 돼. 전적으로 준 적도 없고 전적으로 받은 적도 없고 다신 그런 짓 안 해. 잘 돼서 날아갈 것 같으면 기쁘게 날려보내줄 거야. 바닥을 긴다고 해도 쪽팔려 하지 않을 거야.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인간 대 인간으로 응원만 할 거야. 그렇게 시간과 장소는 물론이고 사람도 가리지 않고 자기들끼리 신나서 추앙하는 두 남녀. 그렇게 이 불편한 상황과 불편한 관계의 연속에서 한수진, 김지희, 박보배, 박신영. 잘한다. 회사 프린터로 비행기 티켓 인쇄하고. 딱히 지어야 할 표정이 없어 보이는 미정이었지만 좋겠네. 밤도 가고. 근데 연미정 씨는 왜 같이 안 감? 그래도 버틸 만한 미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들어가기 직전 이걸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이제는 자기도 누군가를 추앙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자꾸 답을 기다리게 되는 마음은 어쩔 수 없지만 두고 봐라. 나도 이제 톡 안 한다. 그런 보복은 안 해요. 남자랑 사귀면서 조용한 응징과 보복 얼마나 많이 했게요.
당신의 애정들을 재지 않아도 돼서 너무 좋아요. 그냥 추앙만 하면 되니까 너무 좋아요. 왜 나 아이스크림? 샀어. 취해서. 취했을 때 내가 맨정신일 때 나보다 인정이 좀 많아. 좋은데? 저 안에 사는 남잔 저 시간에 뭐 하고 있었을까? 한잔하고 있었겠지. 당신 톡에 들어오면 통장에 돈 꽂힌 것처럼 기분이 좋아요. 아 맞다. 우리 퀵서비스 전화번호 바뀌었지? 몇 번이더라? 잠깐만. 여기. 땡큐. 근데 무슨 냄새인데 좋다. 응? 아 핸드크림. 좋다. 좋지. 하나 사줄까? 됐어. 얼마 안 해. 사줄게. 한번 발라봐. 100만 년 만에 청소했다. 깨끗해진 집에서 이제 내가 뭐 할 것 같아? 술 마셔야지. 참 좋아 보이네요. 나 추앙했다. 좀 더 해보시지. 약한 것 같은데. 미정이와 행복해 보일수록 어딘가 점점 불안해 보이는 구씨였지만 말이죠. 구자경, 전화 좀 받아라. 도대체 어디 짱 박혀 있는 거냐? 우리 움직일 타이밍이야. 움직여야 된다고. 이제 그만 숨어 있어도 된다고. 네, 지금까지 여러분은 딱 JTBC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6화까지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영상으로 나의 해방일지를 처음 접하신 분들은 살짝 고개를 갸우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드라마였어? 라고 말이죠. 사실 저도 처음 6화까지만 보고 정말 정적이고 상황 속에서 드라마틱한 게 많이 없네 라고 생각을 좀 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좀 피식한 제 썰을 말해보자면, 지인이 손석구 배우를 좋아해서 나의 해방일지를 몰아봤었는데 그 감상평이 이거였습니다. 왜 이리 징징대 다들? 그만큼 캐릭터들이 자기가 사는 공간과 관계 속에서 지친 점들을 대사로 많이 표현하기에 저도 어느 정도 공감 가는 편이기도 했죠. 하지만 7화부터는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조금 더 극적인 상황과 전개들이 많이 나올 거니까 사실 여기서 좀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현씨가 드라마를 다 본 저는 정말 인생 드라마 중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저도 솔직히 1화부터 제 취향이었습니다. 네. 뭔가 캐릭터들이 힘 빠지고 매가리 없이 대사를 치는데 그 사이에 자신의 생각과 비유를 말하는 게 제 마음에 힐링을 줬거든요. 근데 솔직히 6화까지는 세계관과 캐릭터 설명이 주구장창 나와서 뭔가 스펙타클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취향이 아닐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7화부터는 나름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고조되니까 7화까지라도 꼭 보시길. 아무튼 오늘은 JTBC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 1화부터 6화까지를 소개해봤는데요. 다음엔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게 건강 좀 잘 챙기고 부지런 좀 떨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